그림 매아신.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그림멜은 전해지는 얘기. 내 손 잡아 꿈꾸러 가자. 그림멜은 마법 같은 이야기,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 숲의 노래, 영원한 노래. 여우 부인 이야기. 강담 구자형. 출연 이명상, 강혜나. 옛날 옛적에 9개의 꼬리를 가진 늙은 여우가 있었어. 그 여우는 자기 아내가 정말로 정절을 지키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지. 그래서 부엌 의자 밑에 드러누워 죽은 척을 했어. 여우 부인은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고, 집사 고양이는 부엌 벽난로 옆에 앉아 따끈한 맥주에 버터를 넣고 끓이고 있었지. 얼마 안 돼 늙은 여우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곧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고양이는 문을 열었어. 바깥엔 젊은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지. 고양이 부인? 여우 부인께서는 뭘 하고 계시나요? 주무시나요? 아님 깨어 계시나요? 아니요, 아직 잠드시지 않았습니다. 마침 맥주에 버터를 넣고 데우던 참인데 함께 하시겠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그보다 여우 부인은 지금 어떠신가요? 주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부인께서는 방에 틀어박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슬픔에 잠겨 계신답니다. 그럼 부인께 전해주세요. 젊은 여우 한 마리가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자 고양이는 타닥타닥 계단을 올라갔고 쿵쾅쿵쾅 문을 두드렸어. 부인, 안에 계세요? 네, 고양이 부인. 무슨 일이죠? 밖에 젊은 여우가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 여우는 어떻게 생겼나요? 죽은 영감님처럼 멋지게 꼬리가 9개인가요? 아니요, 꼬리는 하나뿐이었어요. 그럼 그 여우는 안 되겠군요. 고양이는 다시 내려가 구혼자를 돌려보냈어. 곧 또 다른 여우가 찾아왔고, 이번엔 꼬리가 2개였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지. 그 뒤로도 꼬리가 하나씩 더 늘어난 여우들이 계속 찾아왔고, 마침내 꼬리가 9개인 여우가 도착했어. 그러자 여우 부인이 말했어.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늙은 여우는 바깥으로 내다버려요. 하지만 결혼식을 치르려던 그때 죽은 척하던 늙은 여우가 벌떡 일어나 집안에 있는 하객들을 몽땅 쫓아내고 여우 부인까지 내쫓아버렸어. 여우 부인 이야기. 강담 구자형. 출연
이명상, 강혜나. 여우 부인은 꿈을 꾸었지. 9개 꼬리를 다시 만날까. 고양이 발소리 따라가 보니 슬며시 열리는 문 하나. 문을 열면 웃음이 넘쳐. 닫고 나면 조용한 밤. 누가 진짜 누가 거짓. 마음은 꼬리보다 짚었지. 새로운 여우 멋진 꼬리.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아. 춤은 시작되었지만 죽었다던 남편이 돌아왔지. 문을 열면 웃음이 넘쳐. 닫고 나면 조용한 밤. 누가 진짜 누가 거짓. 사랑은 꼬리보다 무거웠지. 문을 열면 웃음이 넘쳐. 닫고 나면 조용한 밤. 누가 진짜 누가 거짓. 사랑은 꼬리보다 무거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그린 메르헨 오디오북 여우부인 이야기 편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그림 형제 동화 중 하나죠. 맞아요. 이게 9개의 꼬리를 가진 늙은 여우가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려고 죽은 척하면서 벌어지는 어찌 보면 참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설정 자체가 아주 흥미롭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지 또 기억해둘 만한 디테일은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꼬리가 9개나 되는 늙은 여우가 아내를 시험하고 싶어서 죽은 척을 한다. 그것도 부엌 의자 밑에 숨어서요. 네, 그 장면 묘사가 아주 구체적이죠.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그냥 궁금한 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배우자의 충성심을 시험하려는 그 욕구 자체가 어쩌면 이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늙은 여우의 성격, 이를테면 깊은 불신이나 어떤 불안감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불안감이요? 자신의 매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이 관계 자체의 본질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전래동화에서는 동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정절 시험이라는 동기가 이야기 전체의 분위기를 딱 잡아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나쁜 아내 벌주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시험하는 쪽의 동기부터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늙은 여우가 죽은 척 누워있자 이제 여우 부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디오 녹음에서는 고양이 집사가 전하죠. 부인이 위층 자기 방에 가서 문을 잠그고 그 묘사만 보면 정말 남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처음엔 정말 슬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아래층 부엌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맞아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집사인 고양이가 벽난로 옆에서 따끈한 맥주에 버터를 넣고 끓이고 있잖아요. 네, 주인 남자가 죽었는데 말이죠. 집사는 아주 태연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비가 뭘까요? 위층의 슬픔이랑 너무 다르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아래층의 어떤 평온함 혹은 무심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큰 사건 속에서도 그냥 흘러가는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 그것도 말이 되네요. 죽음조차도 그냥 일상의 한 부분처럼. 그리고 이 고양이가 그냥 집사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외부 세계와 여우 부인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죠. 네, 소식도 전해주고 부인 말도 대신 전해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역할이 드러나는 게 늙은 여우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구혼자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두드리죠. 첫 번째 구혼자가 와서 고양이한테 정중하게 안부를 묻고는 바로 청혼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흥미로워지죠. 네, 여우두인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슬픔에 잠겨 있다면서 고양이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잖아요. 네, 그분도 우리 죽은 영감님처럼 멋지게 꼬리가 9개 달렸나요? 다른 건 묻지도 않아요. 뭐 성품이 어떤지 그런 건 전혀 없고 오직 꼬리 개수. 그렇죠.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속물적인 질문이죠. 첫 번째 구혼자는 꼬리가 하나뿐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우 부인이 딱 잘라 거절하죠. 저런 분은 안 돼요. 망설임도 없어요. 그 뒤로도 꼬리가 2개, 3개, 4개 계속 찾아오는데 다 똑같아요. 맞아요. 기준은 오직 9개 꼬리. 그 외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반복되는 거절이 여우 부인의 가치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정말 그러네요. 물건 고르듯이. 그럼 이 9개 꼬리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죽은 남편이랑 똑같은 외모?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전래동화에서 동물의 어떤 부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우 꼬리는 보통 지혜나 교활함 이런 거랑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개수에만 집중하고 있죠. 9개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9이라는 숫자가 여러 문화권에서 완성이나 충만함, 가장 높은 단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9꼬리는 이 여우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나 부,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하,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결국 외적인 조건? 뭐 요즘으로 치면 돈이나 외모, 스펙 같은 거에만 집착하는 걸 꼬집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신랄한 풍자라고 볼 수 있죠. 내면의 가치는 완전히 무시되고 눈에 보이는 꼬리 개수가 전부인 사회.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이에요. 네, 그 비판이 여우 부인의 궤도 변화에서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죠.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구혼자를 다 돌려보내더니 드디어 진짜 꼬리 9개짜리 여우가 나타나니까요. 와, 정말 180도 달라지잖아요. 문 잠그고 슬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활기차게 명령을 내려요. 네, 고양이한테 이제 문 활짝 열고 저 방해되는 늙은 여우는 창문 밖으로 내다버려. 이렇게요. 방해되는 늙은 여우? 내다버려라. 이 표현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전 남편에 대한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슬픔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과거에 대한 아주 냉정한 처리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의 슬픔은 다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슬프긴 했는데 9골이라는 조건 앞에서 현실적으로 변한 걸까요? 글쎄요. 그걸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야기는 확실히 그녀의 행동을 좀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내다버리라는 말은 그녀를 아주 계산적이고 무정한 인물로 보이게 하죠. 전래동화의 교훈적인 면을 생각하면 정절을 버리고 외적인 조건만 좇는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보여주잖아요. 네, 바로 그 반전. 새로운 9골이 구원자랑 막 결혼식을 준비하려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은 척했던 늙은 여우가 펄떡 일어나는 거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혀요. 다 보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일어나서는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행동하죠. 몽둥이를 들고 하객들, 새 구원자, 그리고 여우 부인까지 전부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결혼식은 완전히 파탄나고 이야기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죠. 와, 네,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는 아주 파국적인 결말이에요. 이 결말 참 씁쓸하면서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늙은 여우는 아내의 배신을 확인했지만 원하던 걸 얻은 건 아니고, 여우 부인은 더 좋은 조건 찾으려다 다 잃고 쫓겨나고, 그렇죠. 새 구혼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패자예요.
그럼 이 결말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바람 피운 안에 벌 받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정절을 어긴 대가. 하지만 동시에 애초에 아내를 믿지 못하고 속임수로 시험하려 했던 늙은 여우 역시 그 대가를 치른 거죠. 아, 그러네요. 그 의심과 속임수가 결국 이 파국을 불러온 씨앗이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의 변심만 탓할 게 아니라 불신과 기만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결국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의 허망함, 신뢰 없는 관계의 비극,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그린 메르엔 오디오북 여우 이야기 자료에는 이야기 앞뒤로 노래가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오디오 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짧은 노래 가사들이죠. 그 가사들이 혹시 이 해석에 좀 더 힌트를 주지 않을까요? 네, 가사를 보면 누가 진짜 누가 거짓, 사랑은 꼬리보다 무거웠지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 누가 진짜 누가 거짓. 이건 정말 늙은 여우의 속임수랑 여우 부인의 마음, 그 진실 공방을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꼬리보다 무거웠지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게요. 이야기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우 부인한테는 명백히 9꼬리가 훨씬 무거웠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반어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아, 반어요. 네. 이야기 속 인물들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노래하면서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가볍거나 잘못되었는지를 오히려 더 강조하는 거죠. 사랑 같은 내면의 가치가 꼴이라는 외적 조건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를 꼬집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더 의미심장한데요. 노래가 이야기의 주제를 딱 함축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런 시적인 장치들이 이야기의 여운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그린 메르헨 오디오북 여우 이야기를 통해서 아내를 시험하는 늙은 여우의 불안과 속임수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9꼬리로 상징되는 외적인 조건에 대한 집착. 또 슬픔에 잠겼다가 순식간에 냉정한 현실주의자로 변하는 여우 부인의 모습.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도 행복을 주지 않는 그 파국적인 결말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 안에 신뢰의 문제라던가 외모지상주의나 조건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같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꼬리 개수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외적인 가치에만 빠져들 때 정작 놓치게 되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들죠. 전래동화가 왜 시대를 넘어서 계속 읽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인간 본성이나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니까요. 그렇죠. 이 여우 이야기도 겉모습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이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또 불신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꼬리 개수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관계에서 진짜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요. 네, 정확합니다. 동화가 던지는 질문들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 속 여우들의 세계에서는 꼬리 개수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그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가치들, 성품의 진실함이라든지 지혜의 깊이, 감정의 순수함 같은 것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혹시 완전히 무시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우선순위와 그 세계의 본질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